이게 이렇게 지금 오다 보니까 수도권에 다 몰빵하고 그러니까 영남도 거지되고 호남도 거지되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니들끼리 싸우려고 하지 마 좀. 이제는 균형 발전하겠다는데 왜 이 난리야 진짜. 대전은 좀 괜찮아요? 거기는 춘천권이니까 좀 보상으로 호남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 조족지열 이순신 장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 이념, 진영, 지역, 정당을 초월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호남만 챙기는 듯한 이미지를 그래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에서 여러 가지 득표력을 좀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이 어떻게 뉴이재명이야? 유이재명은 무조건 네. 이재명 대통령 잘했다고 안 합니다. 야, 후보 핵심 지지층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무조건 지지하지만 그래요? 유이재명은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아. 못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았을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꼭 선안권 국민 보호에뿐만 아니라 네. 춘천권, 영남권 국민 보고에 하셔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 하겠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네.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 뉴이재명 한번 용역 모습을 들어왔습니다. 용역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저 말씀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좀 유머라고 느껴져요. 그냥 좀 네. 꺼내놓고 얘기하는 하도 뭐라 그러니까 뭐 얘기하신 것 같고 전당대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일치시키면 저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관성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단일 지자체나 광역단체랑 소위 쇼부 봐서 될 규모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국가의 지원을 받고 하고 싶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경쟁 PT를 왜 안 했냐 이런 얘기가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 들고 하나만 지적하자면 지금 전력이 원전 20기 규모가 필요하대요. 네. 이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안 됩니다. 그쵸. 원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거는 진보 진영의 오랜 교리 같은 탈원전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동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정책이 탈원전이었고 네. 댐, 보 이런 거 철거였잖아요. 네. 어쨌든 전력 필요하고 용수 필요하잖아요. 댐과 보 없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변경, 변화. 네.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네.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의 초기업 노조가 네. 호남 반도체 투자 이거 노사정 협의하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네. 그럼 만약 그 초기업 노조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파업하고 이랬을 때 과연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대단히 많은 숙제가 근데 남겨진 그건 것 뭐 같다. 기업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댐 뭐 기업에서 혹은 뭐 뭘. 원전 뭐 이 이슈는 네. 만약에 보수 뭐 정치인들 혹은 뭐 과거 주장했던 분들이 이런 AI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거라면 뭐 그럼 진짜 성견지명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미안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었지 않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민주당이나 뭐 네. 진보 진영 여기도 몰랐겠지. 지도자들은, 네. 이런 상황이 아무도 올 줄은 몰랐- 뭐 그 누구도 몰랐으니까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 변화되게 맞게 아니 가는 근데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예.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잖아요. 뭐 중요시하게 그러면 생각하죠. 댐을 건설할 때 환경 반대론자들, 환경론자들 이런 분들이 또 막 단식 투쟁하고 거기서 시위하고 이랬을 경우에 네.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아니, 숙제가 뭐 많다고요. 해결할 건 많죠.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부분은 있고 네. 예를 들면 호남에 이제 용수가 충분하느냐 60만 톤 이상이 이제 필요하는데 지금 기후에너지부에서 내놓은 거는 거기에 있는 이제 동복댐 뭐 이런 거 5만 톤 그리고 댐을 높여서 이거를 이제 뭐 25만 톤으로 하루에 30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뭐 주암댐의 미사용 용수 5만 톤, 장흥댐의 여유 수량 10만 톤 이런 것도 네. 반도체 산단에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강공사가 필요해요, 당연히. 그래서 댐을 기존에 있는 거를 높이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저항을 부를 것이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네. 필요하면은 만드는 거죠. 근데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설득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진보 진영이 예를 들면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와 댐은 죽어도 안 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보호 말씀하셨는데 짧게 말하면은 보는 그 4대강 때 만든 보는 높이가 1m에서 2m입니다. 뭐 많은 높아봤자 3, 4m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저수 기능이 없어요. 저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 보호를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하려면은 댐을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시대 조류를 잘 못 읽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대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쵸. 다 탈원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전을 줄여 나가는데 지금 새로운 AI 시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네. 이제 탈원전을 철회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철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시대에 네. 맞춰서 정책을 하면 되지 탈원전이 진보 진영의 교리 같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네. 하천에 설치하는 보가 저수 기능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듣다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니 듣다가 처음 듣는 얘기가 보의 아니라 기능을 좀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아니 그러니까 네? 하천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네. 그 강물의 흐름을 좀 느리게 만들어서 저수 기능을 강화하는 게 보지 뭐예요? 그 이 보를 왜 정도 설치해요? 대규모 용량의 물을 땡기려면은 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농업용수로 이렇게 쓰는 그래도 정도는 의미 있지. 예, 아니, 의미 없어. 그냥 막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가둬놓는 그러니까 거. 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낙동강에 예를 들면 녹조가 생긴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거를 해체하고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논쟁의 여지인데 어쨌든 네. 뭐 보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남을 개발해서 배제하면서 농업도시 비슷하게 관리하는 바람에 수자원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는데 앞으로 조정을 좀 하면 일간 용수 130만 톤도 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뭐 전당대회 용은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호남에 대한 애정을 진짜 노골적으로 많이 드러냈습니다. 어제는. 아까 정말 뭐 호남 반도체 투자를 가지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근데 이번 사안만 보면 호남 지역의 투자가 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네. 아픈 과거이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걸 억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으로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부정하는 행위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 진보 정권이 지금 16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럼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네. 호남을 주어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네. 그냥 국민의힘의 모든 반응 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빌미를 주고 정치권 싸움으로 끌어들일 것 같아요. 물론 호남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싶었겠지만 네. 조금 좀 안 하셨으면 좋았을 말이 좀 많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워요. 맞는 말씀이고 호남 발전이 약간 지체된 건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또 일본이 그렇게 경부선을 저쪽에다 깔아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놓고 나간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호남이라는 얘기를 할 때 지역을 얘기할 때 너무 이게 차별이나 소외로 이렇게 피해자화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번의 지금 민주정권이 있었는데 늘 이제 민주당 진보 세력이 이제 호남 소외론을 얘기하면서 표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도 자꾸 이제 호남의 기득권 분들이 이걸 호남을 민주화의 성질을 좀 축소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기반이 재편되고 또 이제 뭐 노조의 반발도 너무 강력하고 여러 등등 산업 구조 재편에 친화적이지 않고 이런 등등 그 안에서 이제 저항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저항의 도시인 거예요. 호남이. 그래서 꺼리게 된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기획도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기획도 철회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이번 천문학적 투자가 좀 네. 호남 정치를 좀 정상화시키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산업 구조가 새로 개편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짧게 이거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진이나 그 애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도 난리를 치니까 지알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호남에 가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내일은 이제 충청권에 가면은 충청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얘기를 할 테고 사흘 뒤에 이제 영남에 가면은 영남 발전 네. 얘기하겠죠.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헛개비랑 싸우고 있어요.
뭐냐면은 네. 영남과 호남이나 이런 데서 지역끼리 갈등할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지금 싸워야 될 때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인구의 53%가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GDP의 70%가 지금 수도권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공장만 해도 삼성은 용인, 평택 네. 다 이쪽에 있고 저기는 저기 SK? SK는 네. 여주에 있고 네. 뭐 청주에 있고 다 이랬잖아요. 여기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호남도 소외되고 영남도 소외된 거예요. 중앙일보가 난 기가 차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인재 취업 난방 한계선은 평택이다. 그 호남에 인재 가겠냐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어디 가요? 아니 중앙일보가 그래요? 중앙일보가 아니 자매사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소 돼지만 키우나 영남하고 호남은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은 짓지 말고 이런 식의 수도권 중심주의가 이 지금 모두를 소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영호남끼리 싸우지 좀 마라.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광주에서 청년 순 유출률이 2.5%인데 전국 1위예요. 대구가 1.2%고 청년 실업률은 지금 광주가 8.7%인데 전국 평균이 6.1%고 그 종사자 1000명 이상 사업차는 광주가 17개, 전남이 10개인데 대전은 27개, 충남은 26개입니다. 월 평균 임금도 광주는 353만 원으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15위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오다 보니까 수도권에 다 몰빵하고 그러니까 영남도 그지되고 호남도 그지되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니들끼리 싸우려고 하지 마 좀. 이제는 균형 발전하겠다는데 왜 이 난리야 진짜. 대전은 좀 괜찮아요? 거기는 춘천권이니까 좀 나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대전 얘기는 왜 맨날 나오는 거예요? 대전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총수들을 본인이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원래 용인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내가 동시에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도 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충남 아산, 모레는 경남 진주에 가서 그 또 국민 보고회를 갔습니다. 어떻게 개발할지 네.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어제 이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뭐죠? 대통령이 헬기를 탔습니다. 예. 아, 산업단지 후보지들을 그 해상풍력 발전단지 여기를 직접 헬기로 시찰했습니다. 네. 아, 이거 근데 진짜 그림 네. 되게 이런 그림 오랜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헬기 타고 어디 시찰하는 게 진짜 진짜 옛날에 그런 거 보는 같네요. 그런 남산의 그림인데. 부장들에 나올 법한 장면이죠. 아니 되게 생경한. 내가 얘기했잖아. 박정희가 보인다고 했지. 아니, 여기서는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 개발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 그 정부가 지원하고 밀고 가겠다는 거, 지역 균형 가져가겠다는 것과 이 헬기까지 포함해서 약간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썬구리까지 꼈으면 임자. 활용 임자하고 싶은 대로 해 나오는 건데. 네. 그랬습니다. 아 근데 그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의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벌어진 게 진짜 그거는 우리가 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긴 하죠. 집값 뭐 부동산부터 하여튼 모든 산업이 다 집중이 좀 돼 있고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마 다 합쳐도 인구는 절반이지만 산업 다 합치면 한 30%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비수도권 다 합쳐봐야.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서로 호남이네 영남이네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것 같다. 네.